대상포진은 바로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서 군집된 수포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이상 감각을 유발하는 노령, 스트레스나 만성질환 등에 의해서 발병을 하게 되고 그 연령에 상관없이 면역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망치로 쿵쿵 두드린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남의 살 같다, 굉장히 다양하게 통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완전 초기에서는 잘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밴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처음에 통증으로만 나타날 때 진통제만 먹고 이렇게 견디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이거 통증 치료만 하고 그냥 놔두면 이게 나을 수 있는 건지. 예방에 실패의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자연 치유가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에 염증 반응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바로 신경의 손상이 최소화되어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2시간. 네. 72시간이라. 사인이 좀 달라니까요. 그러면 3일인 거죠? 네네네, 3일입니다.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골든타임을 넘겨서 만약에 방문을 했다. 골든타임이 놓쳤더라도 고령인 경우, 병변이 이제 넓은 경우, 새롭게 물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꼭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그냥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두다 보면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죠.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포진후 동통이라고 하는 통증 질환입니다. 다 없어지고 치료도 다 끝났는데 계속 그쪽 부위가 통증이 생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70-80%에서 노인분들에서는 이제 통증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신경통으로 남아서 불편하고 힘든 시기가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치료 자체가 항바이러스의 약제는 딱 7일만 복용하고 그 이후의 치료는 대부분 통증 조절하는 걸로, 후유증으로는 이제 흉터나 색소 침착, 이렇게 보이는 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면 결국 바이러스 활성이나 이런 걸 좀 적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근데 대상포진이 항바이러스제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항바이러스제고, 그 다음에 같이 동반되는 통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 같은 통증 치료제, 그 다음에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같은 신경통 치료제,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운동신경 마비가 의심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고용량의 이제 스테로이드를 초반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연고는 통증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리도카인 패치나 또는 캡사이신 패치 등을 이용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만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진통제를 먹는 거는 맞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너무 이제 아프시기 때문에 통증 조절은 같이. 그 시판되는 일반 진통 소염제 같은 경우 그걸 먹어도 나는 전혀 통증이 호전되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경통약이나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사용을 해서 통증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특징적인 증상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몸살 기운과 같은 감기 증상과 함께 특정 부위가 통증이 있을 때 띠 모양으로 작은 물집 또는 벌레 물린 것 같은 작은 구진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절을 따라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띠 모양이라는 게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한쪽만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특징입니다. 얼굴을 침범할 때도 입을 보면 오른쪽에 혓바닥, 오른쪽에 입천장, 이렇게만. 물집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날카로운 통증, 칼에 베인 듯한 통증, 그리고 이상 감각, 남의 살 같은 느낌도 같이 동반됩니다. 몸통에도 생기지만 이제 아까 얼굴이나 이런 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안면마비나 이런 게 같이 동반이 되는 대상포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상포진이 대부분 감각신경을 침범하게 되는데 운동신경을 침범하게 됨으로써 안면마비와 같이 온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꼭 입원하셔서 바이러스 약을 주사로 이제 맞게 하도록 합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봤는데요. 박 교수님 함께 해주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대상포진을 일단 의심해서 빨리 오셔서 바이러스 약을 이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